콩국수 매일 드시는 분,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매일 드셨다가 오히려 병원에 실려가신 어르신 실제로 계셨거든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생각나는 음식 바로 콩국수죠. 고소하고 시원해서 한 그릇 뚝딱. 그런데 이 콩국수 잘못 드시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73세 박순자 어머님은 여름마다 좋아하는 콩국수를 즐겨 드셨는데 올해는 유난히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심하게 찼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기 장애였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신 콩국수가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68세 김모 어르신은 어떨까요? 주 2회만 적당히 드시면서 다른 여름 음식들과 함께 드셨더니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같은 콩국수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콩국수 건강식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통풍, 신장질환, 갑상선 문제, 소화기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콩국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정확한 방법,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섭취법, 그리고 콩국수 말고도 여름철에 드실 수 있는 훌륭한 대체 음식들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지난주 응급실을 찾으신 74세 박진용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름 내내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콩국수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대요. 진단 결과는 급성 통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거든요. 콩국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양 만점 콩국수의 어떤 성분이 언제, 어떻게 우리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통풍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만 걸리는 병 아닌가요? 아닙니다. 콩에는 100g당 약 172mg의 퓨린이 들어있어요. 이는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매일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퓨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통풍이에요. 발가락이 콕콕 쑤시고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고통 말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콩국수를 과다 섭취한 후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먹었는데 이게 뭔가요? 라며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소화기 부담입니다.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콩국수로 대신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콩 단백질은 생각보다 소화가 어려워요.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매일 콩국수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배가 더부룩해요. 가스가 자꾸 차요. 변비가 심해졌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세 번째는 호르몬 균형 문제입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했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요즘 부쩍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소플라본 과다 섭취가 원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콩국수만 먹으면 간편하고 영양도 좋잖아요. 아닙니다. 콩국수에는 비타민 C, 비타민 D,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요. 매일 콩국수만 드시면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감기가 자주 걸려요.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이런 증상들이에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판 콩국물의 나트륨 문제도 심각해요. 편의상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시판 제품에는 나트륨이 엄청 들어 있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콩국수 자체는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매일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문제인 거죠.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편식하면 독이 되는 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야 몸이 알아서 해독하고 균형을 맞춰주지만 어르신이 되면 그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콩국수를 피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콩국수를 먹어도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분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차예요.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에 해당되시면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밥만 먹어도 체하는데 콩국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콩 단백질이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자주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요. 트림이 자꾸 나와요. 설사를 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콩국수를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변비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먼저 통풍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까 퓨린 이야기 했죠?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적 있으시면 콩국수 섭취를 제한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퓨린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국수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콩국수 면에는 탄수화물이 많거든요.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면 양을 조절하시거나 횟수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콩이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예전에 두부 먹고 두드러기 났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콩국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주 2에서 3회 한 번에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되시면 더 적게 또는 아예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 그럼 이제 콩국수가 왜 건강식품으로 불리는지부터 좋은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정말 알차게 들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100g에는 약 36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는 쇠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이라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죠. 특히 나이 드실수록 고기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이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러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께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콩을 많이 섭취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서구 여성들보다 갱년기 증상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콩을 많이 먹으면 남성에게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2021년 국제 연구 검토 결과에서는 하루 50mg 이하의 이소플라본 섭취, 즉 콩국수 한두 굿 정도의 일반적인 섭취는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어요. 또한 이소플라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거든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즘 깜빡깜빡해서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레시틴이 풍부한 콩국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콩에는 비타민 B1, B2, 엽산,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보면 콩국수는 정말 완벽한 건강식품 같죠? 한 그릇에 단백질, 이소플라본, 레시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게다가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여름철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절히 드시면 근육 건강 유지, 뼈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특히 어르신분들께는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을 골고루 보충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드디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네요. 그럼 건강식품 콩국수를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콩국수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핵심은 바로 적당함과 균형입니다. 이어서 앞선 알려드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도 콩국수를 건강하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뜻이죠. 콩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적당히 드시면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적정량을 지키세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주 2에서 3회, 한 번에 한 그릇 정도가 딱 좋습니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주 1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조절하셔야 해요. 두 번째 원칙, 영양 균형을 맞추세요. 콩국수만으론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콩국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 뭘 더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조합은 이거예요. 콩국수와 함께 김치나 오이, 소박이 같은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의 유산균이 콩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이 무침이나 상추 겉절이 같은 채소 반찬도 꼭 드시고요. 달걀 하나 삶아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달걀이 보완해줘요.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죠. 면을 적게 넣고 채소를 더 넣으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면은 반으로 줄이고 대신 오이채, 양배추채, 당근채를 많이 넣어보세요.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더 균형 잡혀요. 세 번째 원칙, 소화를 도와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콩국수 드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온도를 조절하세요. 시원해야 맛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돼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걸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후루룩 마셔버리면 시원하고 좋은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충분히 씹어야 소화 효소가 나와서 소화가 잘 됩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산책이 어려우시면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주시면 소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원칙, 가능하면 직접 만드세요. 귀찮은데 사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가끔은 괜찮아요. 하지만 시판 제품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죠. 집에서 만드실 때는 콩을 하루 전에 미리 불려주세요. 그러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소금도 최소한만 넣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 거, 콩을 하루 전에 불리고 직접 갈아서 만드는 게 가장 좋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죠? 나이도 먹었는데 그런 걸 언제 다 해? 마트에서 사다 먹으면 간편하고 좋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시판 콩국물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판 콩국물 아무거나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제품마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시판 콩국물을 사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성분, 바로 나트륨입니다. 짜지 않은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시판 콩국물 한 팩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보통 800mg에서 1200mg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콩국수가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혈압이 올랐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바로 이 나트륨 때문이에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래도 걱정되시면 물로 조금 희석해서 드세요. 두 번째는 설탕과 각종 감미료입니다. 시판 제품 대부분에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어요. 콩의 비린 맛을 없애고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아스파탄,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논란이 많거든요. 원재료명을 꼼꼼히 보시고 설탕, 포도당, 과당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100% 대두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세 번째는 각종 첨가물들입니다. 방부제, 유화제, 안정제, 이런 화학적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보존 기간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죠. 특히 MSG나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콩국수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원재료가 대두, 물, 소금 이 세 가지만 들어간 제품이에요. 성분이 단순할수록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국수용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 두유와는 농도나 성분이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해서 빨리 드세요. 사실 우리나라 여름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훌륭해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이 많거든요. 콩국수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양하게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콩국수 대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여름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5가지 대체 음식들은 모두 콩국수만큼 시원하고 영양가도 뛰어나면서 부작용은 훨씬 적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로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이라 탈수 방지에 정말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된장이나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춘 찬물에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냉면살이나 소면을 넣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요. 정말 여름철 보약이에요.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메밀국수입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거든요. 혈관이 막혀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메밀은 콩보다 소화가 훨씬 쉬워요. 콩국수 먹으면 배가 더부룩한데 하시는 분들도 메밀국수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차가운 육수에 메밀면을 말아서 드셔도 좋고 비빔 메밀로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 오이채 조금 올려주면 영양 균형도 딱 맞고요. 세 번째는 연두부와 채소 샐러드 조합이에요. 두부도 콩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두부는 콩을 가공한 거라 단백질 농도도 적당하고 소화도 훨씬 쉬워요. 콩국수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부작용은 줄인 거죠. 연두부 한 모에 상추, 오이, 토마토, 당근 같은 신선한 채소들을 듬뿍 올려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단하게 양념해 드세요. 여기에 김이나 깻잎 한두 장 올려주면 정말 완벽해요. 단백질도 충분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국밥이에요. 콩나물도 콩 아닌가요? 맞지만 콩나물은 콩을 싹 틔운 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퓨린 함량도 낮고 소화도 잘 되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거든요. 특히 술 드신 다음 날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콩나물국 한 그릇이면 속이 확 시원해지시죠? 이게 바로 콩나물의 해독 효과예요. 시원한 콩나물국에 밥 말아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부담 없어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견과류 우유로 만든 국수예요. 아몬드나 캐슈넛을 갈아서 만든 식물성 우유에 국수를 말아 드시는 거예요. 요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콩과는 다른 식물성 단백질이라 알레르기 걱정도 적고 맛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견과류에 좋은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뇌 건강에도 좋고요. 자, 이렇게 5가지나 되는 훌륭한 대안들이 있어요. 콩국수 아니면 뭘 먹어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음식들을 돌아가며 드셔보세요. 몸도 더 건강해지고 입맛도 훨씬 다양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콩국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음식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결국은 양과 빈도,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좋은 음식도 적당히가 최고입니다. 콩국수는 주 2에서 3회, 한 번에 한 그릇만 드세요. 매일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항상 고려하세요. 통풍, 신장질환, 갑상선 문제,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콩국수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여름 음식들도 함께 드세요. 우리 조상들이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화 불편감이나 알레르기 반응, 통풍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조금 아픈 것 정도야 하면서 참지 마시고 몸의 경고 신호를 들어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도 조심하시고 음식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상한 걸 드시면 탈이 나거든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콩국수로 더위를 이기시되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켜서 건강하게 드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건강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콩국수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아르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